새벽 3시 70대 박말순의 집에서 불길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해. 너무 오래 걸리면 의심받을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조급해하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3명의 목소리. 그중 하나는 말순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당신은 가게와 집 지분의 70%를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알았어.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해줘. 아들이 어머니의 목숨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서진 누나 편이었어요. 믿었던 세입자마저 적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줄 알았던 그 순간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끼로 살아가는 거야. 7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박말순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박말순은 깊은 잠에서 급작스럽게 깨어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이상함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1층에서 올라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말순은 서둘러 잠옷 위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세입자 정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호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말순은 코를 킁킁거렸지만 별다른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선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말순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신의 집 주방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한 순간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불을 다 껐는데. 말순은 40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불 끄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기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군가 들어간 건 아닐까요? 정호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은 모두 잠갔고 열쇠는 자신과 아들 재훈, 그리고 며느리 서진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맞아요, 어머니. 요양원에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때는 단순히 자신을 걱정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재훈도 계속 눈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정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주방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분명히 그 문도 잠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간 게 틀림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재훈이나 서진이라면? 하지만 새벽 3시에 몰래 들어올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멀리서 말이야. 두 사람은 골목 끝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 불빛이 꺼지더니 뒷문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보아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아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을 살펴보니 겉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예리한 눈은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칼이 원래 자리에 없네. 자신의 주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아는 말순이었습니다. 평소 칼꽂이 맨 왼쪽에 두던 식칼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밸브도 평소보다 조금 더 열린 상태였습니다. 정호야, 혹시 네가 뭔가 아는 게 있니? 정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위험해요. 다른 곳에서 얘기해요. 말수는 정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습니다. 40년간 장사를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그녀였지만 지금 정호의 표정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말수는 정호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는 커피잔을 감싸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던 그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오늘 새벽에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진지하고 절망적인 표정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호는 깊은 숨을 쉬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우연히 서진과 재훈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문제인 줄 알았지만 점점 심각한 내용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꾸며서 할머니를 없애려고 했어요.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목격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신 식재료 유통 비리 자료. 그걸 없애려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서진이 알게 되었을까요? 몇 년 전 대형 식품회사의 불법 유통 과정을 목격하고 증거를 모아뒀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동료 요리사들과 함께 정의감에 불타 수집했던 자료였지만 워낙 큰 사건이라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보관만 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료가 공개되면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 중에 며느리분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호의 설명을 들으며 말수는 서진이 최근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자주 찾아와서 관심을 보이던 일, 주방을 유심히 둘러보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것까지. 그럼 오늘 새벽에 누군가 들어간 건? 네, 가스밸브를 조작하고 폭발이 일어나도록 장치를 해두려던 거예요. 다행히 제가 미리 눈치채고 할머니를 깨워드린 거고요.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호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끔찍한 사고의 희생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호야, 넌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었어?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 돌아다녀요. 며칠 전에 우연히 며느리분이 모르는 남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호는 며칠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실제로 누군가 집에 침입하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더 큰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그 자료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집 지하 창고에. 왜? 지금 당장 옮기셔야 해요. 오늘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정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진과 재훈이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말수는 평생 주방에서 일하며 터득한 신중함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정호야, 네 말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건 아니야. 그들이 네가 나를 도왔다는 걸 알게 되면.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정호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20대 청년 하나로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주방에서 하루를 준비하며 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손질해야 할 것은 식재료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수는 정호의 충격적인 폭로를 들은 후에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근 며칠간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서진이 보였던 행동들 중에서 평소와 다른 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서진이 가져온 보양식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요리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서진이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직접 끓인 국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특별히 끓여왔어요. 몸에 좋은 재료들만 골라서 넣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효심에 감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서진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국물의 냄새와 맛이었습니다. 40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재료와 양념을 다뤄본 말순의 후각과 미각은 매우 예민했습니다. 서진이 가져온 국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약재 냄새가 났고 뒷맛이 쓰면서도 묘하게 텁텁했습니다. 당시 말순은 서진에게 물어보았었습니다. 이 국물에 뭘 넣었니? 냄새가 좀 특이하네. 아, 몸에 좋다는 한약재 몇 가지 넣었어요. 한의원에서 추천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 대답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서진이 대답할 때 눈동자가 흔들렸고 평소보다 말이 빨랐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오랜 요리 경험으로 터득한 감각이 그 국물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숟가락만 맛본 후로는 핑계를 대며 다 먹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국물에?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 국물에 독성 물질이나 수면제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면 자신이 깊게 잠든 사이에 가스 사고를 당할 뻔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진의 다른 행동들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집에 거의 오지 않던 서진이 최근 한 달간 자주 찾아왔던 것, 그때마다 주방을 유독 관심 있게 둘러보던 것,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며칠 전 서진이 지하 창고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찾는다며 집안을 돌아다니던 서진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멈춰서더니 물어왔었습니다. 어머니, 지하에 뭐가 있어요? 옛날 가게에서 쓰던 물건들이랑 서류들이 있어. 그때 서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던 것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들 재훈의 행동 변화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잘 챙기던 재훈이 최근 들어 말순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더라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재훈이가 그렇게 불편해했던 이유가 아들의 양심이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서진의 계획에 완전히 동참한 상태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말수는 며칠 전 재훈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엄마, 정말 요양원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것도 그렇고 가게 일도 이제 그만두세요. 당시에는 자신을 걱정하는 아들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들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순을 집에서 내보내고 재산을 정리하려는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섬뜩했던 것은 서진이 유통비리 자료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는 말순이 극비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고 가족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서진이 몰래 집안을 뒤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었던 것일까요? 그 자료와 연관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넓고 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수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망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평소와 똑같아 보이는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사용하던 가스레인지, 늘 자리를 지키던 칼들, 익숙한 양념통들까지도 이제는 위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담긴 파일 박스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목격했던 대형 식품 유통업체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문서, 녹음 파일까지. 이 작은 자료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해지다니. 하지만 말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고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말수는 지하 창고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확인한 후 정우가 제안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와 카메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에게 보안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친절하게 여러 제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모델은 배터리가 오래가고 화질도 선명해요. 밤에도 잘 찍히고요. 녹음기는 이게 좋아요. 작아서 숨기기도 쉽고 음질이 깨끗해요. 말수는 작은 카메라 3대와 녹음기 2개를 구입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 사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사장이 친절하게 조작법까지 가르쳐 주어서 금세 익힐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정우와 함께
장비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근처, 뒷문 쪽, 그리고 식탁 위쪽에 각각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주방이라 어디에 숨기면 잘 보이지 않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양념통 뒤쪽은 어때요? 각도도 좋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저 간장통은 워낙 오래된 거라 아무도 만지지 않을 거야. 녹음기는 식탁 밑과 가스레인지, 옆 서랍장 안쪽에 숨겼습니다. 테이프로 고정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조작 버튼들을 미리 익혀두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오늘 밤 집에 안 계신다는 소문을 퍼뜨려야 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살아온 동네라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먼저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사장 아주머니와 담소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밤에 중학교 동창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라 거기서 자고 올 예정이에요. 어머, 할머니도 친구 만나러 가시는구나. 좋으시겠어요. 다음은 미용실이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면서 미용사와 다른 손님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특성상 이런 소식은 금세 퍼질 것이었습니다. 친구분 댁이 어디세요? 시내 쪽이에요. 워낙 오래간만이라 밤새 이야기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동네 정육점에도 들렀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곳이라 사장과도 친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고기 안 사요. 오늘 밤 친구 집에서 자고 와서 내일 와서 살게요. 이렇게 몇 곳을 돌자 동네에는 말순이 오늘 밤 집에 없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은 정우와 함께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터리는 충분한지, 각도는 적절한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다. 70년을 살아온 게 헛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쯤은 해결할 수 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 9시쯤 말순은 집을 나서는 척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뒷골목을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2층 자신의 방에 숨었습니다. 창문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밤 10시, 11시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획이 틀렸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뒷골목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인형이 보였습니다. 키와 체격으로 보아 2명은 남자, 1명은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뒷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집에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뒷문 열쇠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가족이거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3명이 차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1층에서 작은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2층에서 숨죽이며 아래층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설치해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이라 2층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제 덫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수는 2층에서 숨죽이며 아래층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들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을 것입니다. 3명의 침입자들은 손전등을 사용해 가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들 재훈의 것이었습니다. 빨리 해. 너무 오래 걸리면 의심받을 수 있어. 재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딘가 체념한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귀를 의심했지만 40년간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를 틀릴 리 없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급해하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알겠어, 알겠다고. 그런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재훈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꿔 자신을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길로 빠졌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성애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들려온 대화는 그녀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우리 처음에 약속한 거 기억하죠? 서진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기억해. 내가 당신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당신은 가게와 집 지분의 70%를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30%만 가져가면 된다고 했고요. 말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서진에게 조종당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뭐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재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해줘. 그것만은 약속해. 물론이에요. 가스 중독은 잠든 채로 가는 거니까 아프지 않을 거예요.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계산된 거래의 일환으로. 3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말순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스밸브 조작은 끝났어요. 타이머도 설정했고 새벽 4시쯤 되면 자동으로 가스가 새기 시작할 거예요. 좋아. 그럼 이제 위층도 확인해 보자. 서진의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2층까지 올라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서둘러 침실 안쪽 옷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말수는 옷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엄마 방이야. 평소에 깊이 잠들어서 웬만해선 안 깨어나. 재훈이 자신의 잠버릇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봐요. 서진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침실을 훑었습니다. 다행히 말순이 미리 이불을 둥글게 말아 사람이 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자고 있네요. 새벽까지 깨어나지 않겠어요. 3명은 2층 확인을 마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말수는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래층에서 계속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료는 어디에 있을까? 지하 창고에 있을 거야. 엄마가 옛날 가게 서류들 다 거기 보관한다고 했어.
재훈이 말순의 은밀한 정보까지 서진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배신자가 된 현실이 말순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지하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세 명이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미리 중요한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지하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상자들이 너무 많아. 다 뒤져봐야겠어. 1시간 가까이 지하에서 뒤지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찾는 자료는 이미 말순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가스 사고가 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자료도 불타서 없어질 거야. 재훈의 말에 서진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증거가 없어지면 우리를 의심할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럼 이제 철수하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세 명이 집을 나갈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이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뒷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가스가 새기 시작한다고 했으니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들 재훈의 배신이었습니다. 단순히 서진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머니의 목숨과 재산을 거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말순은 70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은 침입자들이 떠난 후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선 가스밸브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뒤쪽을 살펴보니 정교한 타이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전자 부품들과 함께 새벽 4시에 맞춰진 디지털 시계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말순은 젊은 시절 가게에서 가스 설비를 직접 관리한 경험이 있어서 대략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선을 분리하여 타이머 장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설치해둔 카메라와 녹음기를 회수하던 중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말순은 경계심을 가지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정우예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우가 유일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우야, 다행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계획대로 잘 되었나요? 정우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일단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정말로 3명이 와서 가스 사고를 내려고 했어. 그런데 말순이 아들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순간 정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정우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우야, 무슨 말이야? 이제 연기 그만하셔도 돼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할머니의 목숨이 아니라 그 자료거든요. 말순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우의 말투와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수하고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세요? 저는 처음부터 서진 누나 편이었어요. 정우가 웃으면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진의 사촌으로 몇 달 전부터 말순의 세입자로 들어온 것이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사람마저 적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나를 구해준 것도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였어요. 누나가 짠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정우는 계속해서 진상을 밝혔습니다. 서진은 처음부터 말순을 직접 해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말순이 스스로 중요한 자료의 위치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위험을 느끼면 당연히 그 자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말수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우를 믿고 함께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이 상대방의 의도대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자료를 옮겼는지도 이미 파악했고요. 정우의 말에 말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동료 셰프에게 맡겼던 자료까지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고생 많으셨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며느리로서 보여주던 가식적인 존댓말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런 짓을. 어머니께서 순순히 협조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티셨을까요? 서진은 마치 이 모든 일이 말순의 잘못인 양 말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조절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자료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 자료 때문에 몇십억 원짜리 사업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어머니 한 분의 정의감 때문에 수백 명의 생계가 걸린 일이 망가질 수는 없어요. 서진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자료는 이미 회수했어요. 할머니 친구분한테서도 가져왔고요. 말순의 마지막 희망이 꺾였습니다. 동료 셰프에게 맡겨둔 자료까지 이들 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는 조용히 지내시면 돼요. 아무도 해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말순은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들이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는 증거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가스장치는 뭐였어? 그건 어머니를 겁주려는 연출이었어요.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정호의 대답이었지만 말수는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타이머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해체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마무리하죠. 말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그냥 놔둘 리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생존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일하며 터득한 노련함과 인내심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말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서진과 정호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반격의 기회였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말수는 일부러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여 완전히 굴복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오랜 장사 경험으로
터득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만족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 자료들은 이미 다 불태워 버렸어. 서진과 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처음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을 때부터 느꼈어. 뭔가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며칠 전에 모든 자료를 태워버렸지. 친구한테 준 것도 가짜 서류들이었고, 말순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 이미 제가 되어서 하수구에 버렸으니까. 말순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자료들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우가 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진짜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서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와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미 다 얻었으니까. 하지만 말순은 이들의 안심이야말로 자신이 노리던 바였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조용히 지내시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서진이 안심시키듯 말했지만 말순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조용히 지낼게. 말순은 계속해서 순응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몸을 이동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주방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전장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네. 물 좀 마셔도 될까? 네, 편하게 하세요. 서진과 정호는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말순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말순은 찬장에서 물컵을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양념통들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숨겨둔 작은 송신기가 간장통 뒤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호도 모르는 말순만의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송신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은 동네 파출소와 직접 연결된 긴급 신호기였습니다. 몇 년 전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받았던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호가 전송되었다는 작은 진동을 느낀 말순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만 시간을 끌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재훈이는 어디 있어? 말순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서진의 대답에 말순은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정호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누나, 뭔가 이상해요. 정호가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서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머니, 뭘 하신 거예요? 나야 아무것도 안 했지. 아마 누군가 신고했나 보구나. 말순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곧 현관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서진과 정호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그쪽에도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와 카메라 자료가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진과 정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말순은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경찰관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가족이 모두 흩어져 버린 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고 서진의 계획에 동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면회하러 갔지만 차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재훈도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말순은 진짜 중요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대형 식품 유통업체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와 용기가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연쇄 사기와 살인미수 그리고 대형 식품 유통 비리 연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훈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2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정호도 사기 공모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말순이 보관해온 자료들은 검찰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수십억 규모의 불법 유통망이 드러났고 관련 기업들이 대대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말순의 용기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말순은 일약 화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한 일상을 원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가게를 할매의 무료 급식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동네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곳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후 받게 된 후원금과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개장 첫날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주방에 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더 먹을래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한 아이의 빈 그릇에 밥을 덮어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고 잘 자라야 해.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말순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40년간 장사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말 속에는 70년 인생의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말순님의 사연은 어땠나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